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가는 까닭. 사람이 홀로 5년간 독방에 갇혀서 글을 읽고 생각하기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처음엔 들끓는 분노와 회한의 몸서리를 치지만 삐쭉삐쭉한 돌멩이가 끊임없이 파도와 부딪혀 매끈한 조약돌이 되듯이 정신세계는 매우 둥그러진다고 한다. 생각은 더욱 숙성되어 삶의 철학이 완성되고 세상을 보는 눈과 자신이 나아갈 길도 선명해진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사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교보문고에 가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온 수만 통의 편지 가운데 일부를 고르고 답신을 달아 책으로 펴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샀다. 얼마 전만 해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는데 2위로 내려앉은 게 아쉬웠다. 보내온 편지글은 신문 방송을 보고 탄핵이 정당한 줄 알았으나 유튜브 등을 보고서 그것이 거짓 선동의 광풍이었고 자신이 속았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닌 법치에 대한 탄핵이라는 내용,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과 거짓말 행진과 적폐청산이란 정치보복을 보고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됐다는 내용, 박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다. 마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기록한 역사책 같았다. 내가 관심을 가진 대목은 박 대통령의 답신이었다. 맵고 짠 표현은 전혀 없었다. 생각과 언어가 매우 절제되고 정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잔잔했고 원론적인 멘트가 많았지만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 거짓은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믿는다는 멘트가 가장 많았다. 기존 방송이나 종편에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거짓과 저주를 퍼붓는다는 편지의 박 대통령은 언젠가 언론도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언론의 거짓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어마어마한 피해 보상으로 몇몇 언론사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 보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없는 광우병을 만들어 난리를 치게 한 MBC와 관계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으니 세월호 괴담과 탄핵 광풍 같은 것이 자꾸 재현된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돼야 하는가?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언론은 이상한 길로 접어들었다. 실상을 실상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태극기 집회, 4.15 부정선거 의혹, 수상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해선 철저히 눈을 감는다. 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먹은 개가 돼버린 듯하다. 거짓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선 엇나간 언론을 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의 답신 가운데엔 이런 대목도 있다. 저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에 평범함이 주는 행복감을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이 생에는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좀먹는 벌레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할 공공의 적이다. 저 역시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격려에 힘을 얻으면서 이겨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나면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평범하게 살기는 다 틀렸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맨 먼저 대구로 오라. 여생을 대구에서 보내라. 는 편지에는 답신의 활기가 돌고 구체적이다. 대구는 1998년 정치를 처음 시작한 정치적 고향이다. 힘든 정치 여정에서 지치거나 위안이 필요할 때 고향인 대구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이곳에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 같은 대구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은 제 가슴에 밀물처럼 사무쳐 오곤 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보태준 대구 시민을 꼭 찾아뵙겠다. 남은 생을 보낼 곳이자 해야 할 일을 도모할 것처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 달성군 쌍계리의 거처를 정한 까닭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쌍계리 사저에는 벌써부터 주인이 입주도 하기 전에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 라는 현수막이 나붙고 부동산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뛰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한때 걸어다니는 1000만 표라고 불렸다. 탄핵 무렵엔 지지도가 10%, 100만 표로 줄어들었지만 그가 펴낸 서간집이 베스트셀러 1에서 2위를 오르내리는 지금은 몇 표나 될까? 못 잡아도 500만 표는 될 것이다.
그 표가 무서워서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풀어주지 않았다. 거짓 탄핵과 무리한 형사처벌로 지난 5년간의 투옥으로 문재인 정권은 박 대통령을 보수의 아이콘, 맹주의 자리에 더욱 굳건하게 올려놨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변변한 인물조차 없는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보수의 큰어른이 되고 말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둥지를 틀고 애국운동과 진실투쟁을 벌여나갈 그의 행보에 오금이 저려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